가장 가까운 친구를 조사하여 예편시키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1981년 청와대 새로 임명된 보안사령관 박준병은 전두환 대통령 앞에 섰다. 그는 충격적인 명령을 받았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 동고동락하던 동기 박세직을 조사하고 예편시키라는 것이었다. 거절하면 자신도 위험에 처할 것이고 따르면 평생 친구를 배신하는 잔인한 선택이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맞닥뜨린 이 냉혹한 현실은 박준병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늘은 격동의 현대사 한복판에서 그러한 선택을 강요받았던 군인 박준병의 이야기를 전한다. 1950년 9월 15일 경남 밀양에서 17살 소년 박준병은 학도병 모집이라는 글귀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난길 끝에서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을 굳혔던 순간이었다. 운명적이게도 그가 입대한 날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바로 그날이었다. 제36군 병원 위생병으로 시작한 군생활에서 육군본부, 직할대, 의무대, 후송대대로 차례로 전출되며 전쟁의 참sam을 몸소 체험했다.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며 전쟁의 고통과 현실을 온몸으로 겪었다. 1952년 대구 육군본부에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시절, 박준병은 우연히 육군사관학교 12기 모집 공고를 접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백장기 대대장의 추천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진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다시 공부할 기회를 잡은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다. 그 결과 군사학 성적이 가장 우수한 생도에게 수여하는 지상을 받으며 동기생 중에는 훗날 쓰리박이라 불리게 될 박휘도, 박세직과 함께 성장했다. 1956년 소위로 임관한 박준병은 중위로 진급한 뒤 육군사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육사 교장은 박정희의 예전 단원이었던 이한림 장군이었다. 이한림 교장은 박준병의 성실한 태도와 군인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 생긴 위탁교육 제도를 추천했다. 박준병은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편입해 역사를 공부했고 다시 육사로 돌아와 20기 생도들에게 국사를 가르치는 전임 강사가 되었다. 어린 시절 꿈꾸던 교수의 꿈을 군대에서 이루는 순간이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정권이 들어서자 이한림 장군은 일본 사령관으로 염전했고 박준병을 자신의 전속 부관으로 불렀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정변이 발생했다. 박정희는 이한림 사령관을 설득하려 했으나 이한림은 군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며 거절했다. 쿠데타가 발생하자 이한림은 1군단의 출동 준비를 명령했다. 충분한 병력으로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지만 당시 명령권자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장면 총리의 잠적,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의 망설임, 윤보선 대통령의 충돌 회피 설득으로 결국 진압 명령은 무산되었다. 이한림 장군은 결국 박정희에게 전화해 쿠데타를 묵인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쿠데타 세력은 이한림이 있던 공간을 병력으로 포위했다. 이한림은 끌려나가는 길에 부관 박준병이 따라가려 하자 자신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며 말렸으나 박준병은 사령관님의 전속 부관으로서 어디든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울로 압송되어 감금되었다. 박준병은 마포경찰서로 이송되어 수감 생활을 했고 이한림 장군은 수감 중에도 박준병의 구명을 도왔다. 한 달 후 5.16 혁명재판소 검찰보장 박창암 대령이 박준병을 불러 속방을 알렸다. 박준병은 원대 복귀를 선택했다. 전두환, 노태우 선배 이름을 들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다. 1970년대 초까지는 어떤 회원도 없었다. 다만 권익환 선배와는 생보 시절부터 가까웠고 훗날 의형제까지 맺을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다. 대령 진급 이후 권익환 선배와의 인연으로 한화회 회원이 되었다. 1971년 6월 권익현 대령이 찾아와 군부 실세인 윤필룡 수도경비사령관의 측근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박준병은
수도경비사령부 인사참모로 발령받았다. 1972년 11월 윤필용 장군과 절친한 김진부 26사단장이 박준병을 찾아와 예하 연대장 자리를 제안했다. 26사단은 군인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서울 근교 예비사단이었다. 하지만 12월 초 문제가 생겼다.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같은 연대장 자리에 보안사 소속 대령을 추천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당시 윤필용 장군의 수도경비사와 강창성 장군의 보안사는 경쟁관계였다. 박준병은 자신의 인사 문제로 두 장군이 대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필용 장군을 찾아가 서울에서 먼 동부전선 전방사단 연대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1973년 박준병은 28사단 81연대장으로 부임했다. 이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꿨다. 연대장으로 나간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윤필용 사건이 터졌다. 윤필용 장군과 그의 측근 장교들은 보안사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의형제였던 권익현 대령 등은 유죄 판결을 받고 예편되었다. 박준병은 훗날 전방 연대장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자신도 윤필용 사건의 태풍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1979년 7월 박준병은 소장으로 진급하며 경기 양평의 24단장을 맡았다. 한미연합사령부 직할 예비사단인 24사단은 유사시 서울로 출동하는 부대였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상급 사령관 이건영 장군이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니 즉각 서울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4사단을 서울로 출동시키고 나서야 박준병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른바 12.6 사태였다. 12월 9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전두환 장군이 12월 12일 저녁 6시 30분에 수경사 30경비단장 잔세동 대령의 방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 하자고 했다. 운명의 날 12월 12일 박준병은 약속대로 경복궁에 있는 수경사 30경비단장실로 갔다. 그곳에는 노태우 구사단장, 황영시 1분단장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들이 먼저 와 있었다. 저녁 7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타나 12.6 사태와 관련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육군 참모총장 공단으로 보냈으나 총격전이 벌어져 강제 연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등이 전두환 세력을 반란 집단으로 규정하며 진압에 나섰다. 상황이 악화되자 전두환 장군은 박준병을 은밀히 불러 24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군부를 장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준병은 이를 거절했다. 24사단은 전쟁이 나면 전선으로 가야 하는 부대이며 그런 부대를 지휘계통 박사람의 명령으로 출동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전두환 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태우 소장과 정호영 중장의 공수특전여단을 동원했다.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허락을 얻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연행은 성공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박준병이 지휘하는 24사단은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다. 당시 광주에는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를 싹쓸이하러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계엄사령부는 자위권을 발동했지만 박준병은 간부들을 소집해 민간인에게 절대 선제 사격을 하지 말고 사격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부상자는 군인과 민간인 구분 없이 신속하게 군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명령했다. 광주에서 24사단은 지프 14대를 무장 시위대에게 탈취당했으며 3차례 교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광주 사건 이후 박준병은 육군본부 인사운영감, 인사참모부장을 거쳤다. 당시 육사 동기생인 박세직, 박휘도와 함께 쓰리바드로 불리었다. 1981년 박준병은 수경사령관, 박세직은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희섬 육군참모총장이 박준병을 불러 보안사령관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박준병을 지명했다는 것이었다. 보안사령관은 전임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장군이 거쳐간 군부의 핵심 요직이었다. 박준병은 바로 그 자리를 이어받으며 군부 핵심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박준병이 보안사령관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세직 수경사령관이 이규학 예비역 대령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는 명령이었다. 박준병이 조사한 결과 별일 아니었지만 보고하려 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보고할 필요 없으니 박세직 장군을 즉각 예편시키라고 지시했다. 박준병은 친구인 박세직을 두둔하며 가까운 친구로서 자신도 책임이 있으니 전방 군단장으로 보내 반성 기회를 주자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고 결국 박세직은 곧바로 예편되었다. 당시 세간에 떠돌던 소문에 따르면 박세직 장군이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를 들은 전두환 대통령은 경고의 의미로 박세직을 본보기로 처벌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1983년 12월 박준병은 보안사령관 임기를 마치고 일군 사령관으로 나가기로 내정되었으나 같은 해 전두환 대통령은 박준병을 불러 1985년 2월 제12대 총선에서 고양, 보훈, 옥천, 영동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대장으로 명예 진급시킨 후 예편시켰다. 박준병은 17살 합도병 2등병으로 입대해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65%를 기록하며 전국 2위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초선부터 당중책을 맡으며 정치계에서 중량감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었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는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갔지만 박준병은 재선에 성공해 민정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1989년 8월 노태우 대통령은 박준병에게 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준병은 3당 합당 추진위원장을 맡아 협상을 주도했다. 1990년 1월 6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선언했고 박준병은 민자당 초대 사무총장에 올랐다. 1992년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1993년 한화의 숙청과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과거와 단절을 추진했다. 김종필은 반발하며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했고 박준병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박준병이 민자당을 탈당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박준병은 1995년 10월 14일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해 부총재를 역임했다. 1996년 2월 29일 반란 중대한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준병이 정승화 총장 연행을 사전에 몰랐고 전두환의 24사단 출동 요청을 거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준병은 전역을 선언했으나 1997년 무죄 확정 후 다시 사무총장을 맡아 DJP 연합에 참여해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다. 이후 1998년과 2000년 선거에서 낙선하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2016년 7월 3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폐암과 싸우다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 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장본묘역에 안장되었다. 생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남긴 말이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 부대 출동을 거부한 자신에게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그 후 한 번도 그날 일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사람을 쓸 때 능력과 인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주저없이 등용했다고 회고했다. 평생 전두환처럼 대범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인물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17살 핫도병에서 육군 대장에 이르기까지 박준병은 대한민국 군대사에 새로운 잠을 쓴 인물이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5.16 군사정변과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비극이 함께했다.
친부를 조사하고 예편시키는 고통스러운 선택도 감내해야 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학도병으로서 조국을 지킨 영웅일까? 아니면 군사 쿠데타와 광주의 비극에 연루된 인물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한 줄이 역사를 기록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